제트 엔진부터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까지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허니웰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산업복합 기업이 거의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140년이나 된 이 거대 기업이 왜 스스로를 세 조각으로 쪼개려는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결정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니웰이 그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규모를 키워온 건 맞지만요. 최근 몇 년간 주가 성적표를 보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사실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니웰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와, 정말 혁신의 연속입니다. 1885년에 작은 발명품으로 시작해서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한몫했고 거대한 합병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죠. 그리고 이제 100년 만에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지난 몇 년간 하니웰의 총 수익률은 겨우 9.2%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무려 25%나 올랐거든요. 이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하니웰이 내놓은 처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회사 구조 그 자체 말이죠. 혹시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피자도 팔고 스시도 파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쳐요. 근데 오히려 피자만 파는 전문점이나 스시 장인 가게보다 인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것저것 다 하니까 투자자들이 아니 이 회사 정체가 뭐야 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가치를 제대로 매겨주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니웰 경영진이 내린 결단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를 아예 세 개의 전문 기업으로 쪼개버리자. 항공우주, 산업자동화, 그리고 지속가능 소재. 각각의 분야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선수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업들을 딱 끊어내서 항공우주, 자동화, 그리고 신소재라는 세 명의 독립적인 챔피언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각자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아라.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분할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쪽, 그러니까 불케이스의 근거는 뭘까요? 하니웰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핵심 강점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긍정론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이겁니다. 하니웰의 핵심 사업들이요.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메가 트렌드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다시 하늘길이 열리는 항공산업, 모든 것이 똑똑해지는 자동화 시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까지.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 하니웰의 기술이 있는 거죠. 재무적으로도 정말 탄탄합니다. 특히 한번 보세요.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이 고수익의 애프터마켓 사업. 이건 뭐 한 번 설치해두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현금 젖소나 다름없거든요. 15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자신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큰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니웰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성면 관련 소송 부채였거든요. 이걸 이번에 완전히 털어내면서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익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계획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위협하는 상당한 리스크,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는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실행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기업을 쪼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돈도 엄청나게 들 거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터져 나올 겁니다. 게다가 각 사업 분야에는 이미 세계적인 강자들이 버티고 있죠. 자, 이 숫자가 재무적인 리스크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73배. 이게 부채 자본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 돈보다 빌린 돈이 1.7배나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평소에도 부담이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막 오를 때는 이자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거죠.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수익성에 매기는 점수, 이걸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잖아요. 하니웰이 약 24배 정도 돼요. 이건 항공우주 분야의 거인인 GE보다는 낮고 자동화 분야의 강자인 지멘스보다는 높은 좀 애매하고 복잡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론과 반대론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에서는 오케이, 리스크도 털어냈고 이제 고성장 시장에 집중해서 가치를 폭발시킬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글쎄, 높은 빚을 지고 이렇게 복잡한 분할 과정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큰 부담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결론은 뭐냐? 대부분 보유, 그러니까 홀드 의견입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만 실행된다면 정말 큰 보상이 따르겠지만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신중한 전망입니다. 앞으로 하니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딱 이 4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첫째, 분할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둘째, 빚은 잘 줄여나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사업부들이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수익을 제대로 내는지. 이 4가지가 바로 이번 재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과연 하니웰의 이 실험은 각 분야를 제패할 3명의 강력한 챔피언을 탄생시킬까요? 아니면 그저 더 작고 공격받기 쉬운 3개의 회사로 전락하고 말까요?